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도 함께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일발 장전은 매크로 이야기 또 하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로 내려가겠습니다. 어제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 아직은 시장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고 어떻게 될지는 문을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일단 매크로 이슈 중에 조금 더 다뤄볼 만한 내용 일발 장전 내용 보시죠. 10분의 1의 확률 이렇게 정했고 추몽인 저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뭐 하여튼 꿈을 쫓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뭐 40, 50대 남성분들은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홍콩 느와르 유덕화 배우의 주인하셨던 그 천장지구라는 영화의 주제 OST가 추몽인이라는 그 주제가입니다. 꿈을 쫓는 건데 내용은 뭐 별건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그 추가 경기 부양안을 확정 지었죠, 거의 9천억 달러.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제 쌍둥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재정 적자하고 경상 적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채 대비 부채가 GDP 대비 미국은 현재 한 130% 가량 됩니다. 영국도 뭐 당연히 빚덩이 위에 앉아 있죠, 지금. 뭐 일본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 240%고요. 그런데도 안 망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죠. 네, 망하라고 뭐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는 한 40% 정도 됩니다. 44%. 영국도 어제 나온 얘기지만 지금 그 변종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재정 상태가 아주 꼬이죠. 거기에 이제 노딜 브렉시트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영국의 파운드화를 계속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게 어떤 트리거가 될지, 그래서 좀 보는 거죠. 모니터링 하는 정도인데, 그래도 국내 주식시장은 어제, 한 2,500여 개 종목 중에서 260개는 상승을 했고, 그 중에 한 10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반면에 이제 하락 종목 수는 2,000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상승 비율로 보면은 전체 중에서 한 10%니까 10분의 1의 확률로 우리는 뭘 또 찾는 거죠. 꿈을 쫓아서. 그 중에 상한가는 10개에 들어갔으니까 전체로 보면 한 0.5% 되나요? 그 안에 들려고 이제 우리는 분화방처럼 또 쫓는 추몽인이 돼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잘 찾아내면은 또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확실히 좀 정립하자. 주접을 한번 떨어봤습니다. 추몽인이라고 내가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아까 김영미 매니저도 우리 얘기 잠깐 했지만 매일 기업을 찾아낸다는 게 이게 자판기도 아니고 뭐 동전 넣으면 쭉쭉 커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리고 뭐 아무 어렵죠. 종목이나 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또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정말 그 내공을 집착해야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발장전도 사실 기업을 못 찾겠어서 저렇게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또 이슈는 등장했어요. 앞서 이제 예고 보내드렸지만, 이 애플과 테슬라, 약간 대립구도가 되고 있잖아요. 또 아침 또 기사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트윗을 했는데, 애플이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한 2024년도에 내놓는다고 발표를 하니까, 앨런 머스크도 트윗에다가 사실은 테슬라를 애플에다 팔려고 가져갔었다. 근데 팀 쿡한테 거절당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분도 조금 그게 2017년 일이니까 네, 뭐 불과 얼마 안 과거에도 됐어요, 진짜로. 그렇게 네. 했었다고 하니 자 어떨까요? 애플과 테슬라. 사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애플이 그냥 나스닥은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 네. 조금 사실 이제 뭐 이게 단순히 애플하고 테슬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어제 뭐 시장을 보면은 뭐 라이더 관련주라든가 미국 네. 시장에서도 또 이제 마그나 같은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물론 이제 뭐 테슬라가 저는 이제 테슬라가 애플 때문에 빠졌다는 데는 동의를 못해요, 사실은. 테슬라가 빠진 이유는 S&P 500에 편입되고 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코스피 100에 편입된다든가 MSCI 지수에 편입된다든가 편입되기 전에 다 오르고 네. 편입되면 일단 조정을 받습니다. 이게 저는 어느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애플 영향을 아주 안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 이제 경제 구도를 만드는 것 같고요. 사실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제가 어제 외신을 굉장히 밤에 이제 꼼꼼하게 좀 들여다봤는데 이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논쟁 비슷하게 좀 이제 엇갈려 의견들이 정말 애플이 이걸 하겠느냐. 네. 일단 뭐 2024년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4년 내에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금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과거부터 이거를 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내부적으로 뭐 이제 어떤 그 산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접은 게 아니냐. 그리고 굳이 애플이 자동차 같은 저마진 산업에 진출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애플 아이카.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애플이 과연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과연 저마진 산업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그 디젤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 뭐 수소차. 또 이제 자율주행차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과연 그 자동차 산업 자체를 저마진 산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애플이 정말로 이제 뭐 자동차 차체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진짜 차를 만들지 여부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애플은 지금 글로벌리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인포테인먼트라는 산업에 있어서는 최강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미 애플은 알게 모르게 자동차 산업에 진출해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이제 자동차 산업을 지금 뭐 90%의 IT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쪽에서는 애플은 이미 상당 부분의 그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맘만 먹으면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연 경제성의 측면이라든가 그런 쪽을 이제 가늠해 봤을 때 완벽하게 뭐 자동차 산업을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네. 애플이 이제 결국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전장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지배력을 그 확고하게 하는 또 늘리는 이러한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 않겠는가라는 게 어떤 저의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준비한 내용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것을 좀 하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네. 공교롭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보는 게 저는 대부분 비슷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뭐 애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뭐 할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할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신선함을 찾기는 뭐 계절과일 찾듯이 뭐 그렇죠. 뭘 찾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애플의 어떤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련의 그 굵은 맥락이 네. 바이든, 친환경, 그다음에 바이든이 지명한 부티지지, 뭐 교통부 장관 내정자라고 하는데 이제 성 정체성 논란으로 그 대선 레이스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초반에 상당히 좀 그쵸. 이제 선풍적인 근데 이제 인기를 끌었어요. 부티지지가 미국 내에 전기차 수백만 대 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애플이 갑자기 전기차, 자율주행. 그럼 테슬라는 이거 팔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제 또 미국에서 이제 애플 주가는 좀 들썩였고 친환경 관련주인 뭐 퍼스트 솔라 같은 뭐 이런 태양광 업체들 주가도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럼 거기에 뭐 하나 뭐 밥숟가락 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애플이 어쨌든 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한다는 얘기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이 소프트웨어를 상업화시키는 데는 천부적인 어떤 재질을 어떤 스티브 잡스로부터 뭐 물려받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잘하는 회사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하드웨어,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무선 이어폰까지, 아이팟까지 아이가 들어간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들 좀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술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기술력을 그대로 이제 자동차에 좀 녹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차에 타서 그냥 이제 잠을 자도 되고 뭐 영화를 봐도 되고 게임을 해도 되고 TV를 봐도 되고 모든 걸 이제 자동차 안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그냥 집이 될 정도로 자동차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어떤 가장 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애플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라는 이제 껍데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수년 전부터 자동차를 이제 개발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애플이 2024년이라고 이제 딱 시한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좀 놀라워요. 이미 암암리에 뭐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게 아니라면 과연 2024년에 완성 자동차를 출시를 해가지고 과연 테슬라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벌 때까지 17년이 걸렸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2017년에 이제 그 오늘 뭐 재밌는 일화를 소개해 주셨지만 앨런 머스크가 이제 애플에다가 정말 힘드니까 이거 너네들이 좀 사가라. 다른 나라 기업한테는 좀 팔기 좀 그러니까 그쵸. 애플이 사가면 좀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또 좀 관심 있는 게 이제 매각 대금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안했던 가격이 우리나라 돈은 한 66조 원 정도래요. 근데 불과 지금 3년 만에
10배가 넘게 불어난 거거든요. 네. 시총이 지금 테슬라의 시총이 700조를 넘었었잖아요. 뭐 그런 걸 감안하면 그만큼 이제 이 테슬라의 성장성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계까지 올라서기까지 정말 숱한 이제 시행착오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본 조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애플도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암암리에 이제 개발을 추진해가지고 2024년에 딱 하고 이제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좀 기술력이 과연 확보가 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의문부호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끊어도 되나?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내 관련 기업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건지 뭐 어제 이제 애플카의 출시 프로젝트를 보니까 뭐 모노셀 혁신의 디자인, 뭐 파우치 모듈을 제거하고 이제 네. 이 배터리죠. 네. 거기 또 뭐 리튬 인산철이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하고는 또 연관성이 그렇죠. 적다 그러고. 그래서 말씀을 좀 이어가면은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노셀이라는 게 배터리를 이제 그냥 팩토셀 그냥 바로 팩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한가? 실제로 이제 테슬라에 얼마 전에 통으로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하나로 얘기하면 그냥 셀 한 개로 그냥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그게 이제 모노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공개를 안 해놓고 이제 당장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네, 걱정을 일본 하는 뭐,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리튬 인산철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삼원 계열 그렇죠. NCM을 양극재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리튬 인산철이 돼버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하고는 방향이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중국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리튬 CATL을 또 우리가 좀 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하기가 힘들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을 어쨌든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배터리 쪽 계열에서는 관련된 종목을 찾기는 뭐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든지 라이다. 그리고 그렇죠 라이다와 관련된 거 이제 애플이 이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이제 좀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준 게 라이다와 같은 이 센서 기술은 외부에서 도입을 하겠다라는 걸 공식화시켰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종목들 굳이 뭐 꼽자면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그런 얘기 언급을 했었잖아요. 실질적인 뭐 수혜주는 뭐 MC넥스 정도밖에 없지만 아모텍이라는 기업도 이제 전장 쪽과 관련된 이제 안테나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라이다 이제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아모텍이라는 기업 굳이 좀 끼워 넣자면 한 종목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뭐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이렇게 TOF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기업이 전장 쪽으로 이제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특히나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이런 핸드셋과 관련된 기업들은 또 애플 스마트폰 만드는 거 요번에 삼성전기가 들어가면서 분명히 또 협업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장 쪽에서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가능성을 조금 점쳐본다면 일부 또 관련된 종목들을 굳이 좀 찾아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뭐 하나기술이라는 기업도 이제 배터리 이슈로 신규 상장된 기업인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주가가 또 급등을 했죠. 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알고 좀 알았는데 언제쯤 할까 하다가 놓쳐버렸네요. 인포뱅크도 어저께 또 인포뱅크도. 인포뱅크가 또 애플하고 그러니까. 또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또 개발한다. 뭐 그 사실 맞아요. 이게 자율주행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이슈인데 네. 그냥 애플하고 소프트웨어 같이 딱 붙여가지고 뉴스가 딱 나오니까 그냥 뭐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추몽의 일이니까. 네, 꿈을 그죠? 쫓는 맞습니다. 10분의 1의 확률로. 10분의 1이면 확률이 높은 건데. 그렇죠. 자, 그럼 좀 더 기업적으로 몇 가지인지 또 연결이 뭐 되는지. 사실 이제 지금 뭐 김영민 위원장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저도 어제 곰곰이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if가 붙는 거죠. 만약에 네. 이걸 한다면 뭐 이렇게 진출을 한다면 뭐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하이변 시스템도 그런 케이스입니다만은 뭐 이제 앞에서 다 MCX라든가 아모텍 같은 정도가 그나마 약간 이제 좀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다면은 이제 연관이 뭐 좀 덜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테마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그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도 뭐 애플하고 이제 그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뭐 좀 관전 포인트가 됐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뭐 라이더 관련주라든가 네. 뭐 부품 관련주라든가 전장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췄단 말입니다. 이게 직접 애플하고 이제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애플이 연구에 나선다더라라는 어떤 뉴스 플로우가 어떤 그런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나타나죠. 사실 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있죠. 뭐 이제 앞에서 말씀한 인포뱅크도 그렇고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뭐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캠트로닉스도 거기에 연관성이 네, 캠트로닉스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이런 연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 뭐 다 같이 좀 그 상승을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영향이 좀 덜하더라도 직접적인 연관이 덜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이런 테마성의 움직임들은 계속 좀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고 네.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어떤 이 대결 구도로 자꾸 이제 몰아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테마성의 주가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자, 또 차장님 말씀, 어. 네,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지금 시장 자체가 코로나19 이외의 테마에 좀 목말라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주가들이 많이 좀 움직였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도 어찌 보면 지금은 테마잖아요. 사실 네. 자율주행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된 테마가 어쨌든 뭐 애플로 인해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은 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레이더 라이더 기술이 정말 진짜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카메라 쪽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전장 쪽까지 이제 이 레이더 라이더 기술이 이제 접목을 되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통신까지. 그렇죠. 정말 좀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또 회귀하면 삼성의 어떤 CIS 투자, 이미지 센서 쪽 네. 이게 또 더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파나소닉을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또다시 이제 또 시스템 반도체 쪽도 같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뭐 좋은 전략 중에 어제 하나가 되지 않을까. IT 기업들이 좀 부침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일각에서는 내년도 삼성의 이제 그 투자 규모 축소될 거다. 뭐 이런 뭐 낭설도 좀 돌았는데 파악된 바로는 전혀 변함이 없고 뭐 200K 이상 계속 유지가 되고 네.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시스템 LSI가 됐던 뭐 네. 빈메모리가 됐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됐던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네. 캠트로닉스 리뷰 한 번만 하고 네, 끝내달래요. 캠트로닉스 뭐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지난주에 했구나. 네, 이게 뭐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40%가 와, 넘게 수익이 났어요. 그러네요. 결국 그때도 제가 이제 눌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포인트가 이제 잘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불과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솟아올랐어요. 어제 제가 이제 장중에 하는 방송에서는 3만 원 정도의 일부 차익을 좀 챙기시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뭐 워낙 어저께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섰기 때문에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구간을 한 반절 정도는 익절을 좀 하는 그런 가격권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어쨌든 캠트로닉스는 이미 올라섰고 후속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뭐 유니캐스트도 소개를 해드렸고 몇몇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실제로 이제 사업을 좀 구체화시키는 단계로 이제 접어든 그런 기업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로 분명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캠트로닉스 포함해서 후속주들까지도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 매니저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벤트는 없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끝?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할까요? 네.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